서브 이슈입니다. 왜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형 게임이 미치게 하는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얘기죠. 논란의 확률형 아이템 버려야 게임 업계 신뢰 회복한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뭐 확률형 아이템이란 그 아이템이 나오는 상자는 무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료로 나와서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자를 여는데 필요한 열쇠는 돈을 받고 팔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은 빠져나갈 수 있으면서 실제 유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형태를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할까라는 거죠.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쥐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을 주는 실험인데요. 그런데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음식을 주면 쥐는 심드렁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30%에서 70%의 확률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 미친 듯이 누른다는 것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30%에서 70%의 확률에 미친 듯이 반응을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연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이를 잡을 확률이 낮으니까 생존하려면 더 많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왜 도박에 빠질까? 항상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프에 왜 빠지냐? 완벽히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게 만드는 물질이 도파민인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뭐 행복 회로를 돌리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화해서 이제 뭐 진화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 이제 순응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연에 잘 순응하기 위해서 이런 도파민 같은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불합리한 행동이 원시인의 두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두뇌가 아니라 원시인의 두뇌를 알게 되면 모든 불합리한 인간의 행동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현생 인류가 살아온 날은 80만 년입니다. 그런데 원시인으로 살았던 것이 79만 년. 그나마 사람답게 산 것이 한 1만 년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으로 살았던 것은 지난 3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원시인의 두뇌를 갖고 살면서 현대인의 삶을 사니까 항상 어긋난 삶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한 군데 집중을 못할까? 책을 읽다가도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보다가도 TV 보고, 뭐 마치 ADHD 같이 이제 행동 발달 장애처럼 뭐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죠. 이것은 살아남은 원시인의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자다라는 거죠. 자, 원시인은 어떻게 죽었냐?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병, 당뇨병 이런 합병증으로 죽었을까? 뭐 아닙니다. 대부분 누구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됐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잘하는 원시인의 조상이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앉아서 하는 일은 특히 집중을 못하는 거죠. 소위 정찰을 하면 도파민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즉 멀티태스킹을 하면 행복 회로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한다기보다는 계속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한다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뇌 영상을 찍어보면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시 시대를 갈 때 필요한 건데,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도 아주 이런 물질은 별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경계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도파민을 배출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걷거나 뛸 때는 집중이 잘 됩니다. 저는 아침에 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듣는데, 많이 걷고 뛸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원시인은 걷거나 뛰면서 사냥을 했고요. 오히려 움직일 때 집중을 더 잘하는 유전자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뚱뚱할까? 원시인 A가 있다고 이제 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원시인 A는 적당히 먹는 원시인이에요. 그러니까 A는 적당히 먹는 원시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배부르니까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과일나무로 오니까 과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원시인 B가 있어요. 과일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시인 B는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먹는 원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니까 과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시인 A와 원시인 B 중 누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거죠. 결국은 원시인 B가 살아남았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현대입니다. 현대는 어떠냐? 음식점에 가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시인의 뇌를 갖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죠. 뷔페에 가서 거기 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음식점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굶을 필요가 없죠. 굶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죠. 우리는 원시인의 뇌를 갖고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결국은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인내력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고 먹지 말자고 하면 먹지 말자고 인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내력은 아주 나약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과자를 집에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자를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자를 두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자를 아예 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술, 담배는 끊고 안 먹고 안 피면 되지만 다이어트는 아주 조금씩 먹는 버릇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술을 한 잔만 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담배 피는데 담배 한 개 피면 필 수 있냐? 담배 한 모금만 빨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는 거는 가능한데 밥은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끊을 수가 없는 것들을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먹어줘야 되니까 다이어트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짧고 왜 불안은 길까라는 거죠. 원시인은 사냥에 성공해서 행복을 길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제 불시에 누구한테 얻어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들짐승한테 잡혀 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는 그렇게 맞아 죽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시인의 뇌를 갖고 살고 있죠. 자기 전에 왜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안 오냐? 스마트폰에는 청색광이 나옵니다. 청색광은 아주 파란 하늘에서만 나오는 빛이죠. 청색광은 우리의 뇌를 지금은 대낮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눈을 감고만 있어도 지금은 밤이 아닌 낮이 됩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낮에 잠을 자면 한 번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색광을 보고 잠을 자게 되면,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SNS를 하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뇌는 하던 일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한번 습관이 들면 지속적으로 그것에 맞던 틀리던 습관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뇌를 쓰려면 반드시 새로운 장소에 가야 됩니다. 낯선 곳에 가야 뇌는 반응하죠. 왜냐하면 습관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면 창조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왜 뇌는 게으를까라는 거죠. 그 원시시대는 현대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뇌를 많이 쓰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적게 쓰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죠. 뇌는 인간의 얼굴을 볼 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얼굴책을 만들었죠. 결론입니다. 인간의 원시 두뇌를 잘 이용한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된다.